안녕하세요 여러분. 굿윌의 전공체육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등체육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올리고 있는 이유는 제 동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합격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모든 문제를 풀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라도 내가 풀어버리겠다. 또 이 수험에 임하는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꼭 풀어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18년 A형 9번 문제인데요. 체육 교수론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아래 설명하는 개념의 명칭을 적고 개념을 서술하시오. 위 관찰법의 명칭을 적고 위 관찰법의 특징을 관찰 행동의 결과를 분석하는 요인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게 되면 긍정적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 칭찬, 역정 이렇게 나눴고 각각을 바를 정으로 횟수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관찰 평가, 교수 학습 현장에서의 관찰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의 평가는 학생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고수 학습의 그 현장을 어떻게 관찰할 것이냐,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관찰 방법이 있고요. 이 전통적인 관찰 방법에는 뭐 일화기록법, 체크리스트, 뭐 목견적 관찰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나올 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런 전통적인 관찰 방법에 조금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것들이 들어간 게 밑에 있는 체계적인 관찰 평가 방법입니다. 이 체계적인 관찰 평가 방법은 사건 기록법, 지속 시간 기록법, 동관 기록법, 플라책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플라책은 명칭이 나왔습니다. 개념을 서술하게 되고요. 그 개념을 서술한 후에 명칭을 맞추라고 나왔고, 이 동관 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동관을 뭐 1분 단위 뭐 이렇게 동관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해당 동간에 어떤 행동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기록을 하고 그것이 모여지게 돼서 나중에 카운팅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행동이 얼마큼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속시간 기록법은 예를 들어서 교사 설명이 시작했어요. 교사 설명 시간이 시작해죠. 교사 설명 시작, 설명 끝나는 시간 이렇게 시작과 끝을 표시를 하고 다시 그다음에 학생 이동 시간이 있을 수 있죠. 이동 시작, 이동 끝. 그다음에 실제 학습 시간, 실제 학습 끝나는 시간 이렇게 해서 지속 시간으로서 교수 학습 현장을 평가하는 거. 사건 기록법은 자, 위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일정 시간 내에 일어나는 개별적인 사건을 누가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일정 시간 내라는 것은 이제 교수 학습 현장의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보통 40분, 45분, 뭐 짧게는 20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 관찰 시간 내에 될 수도 있고요. 개별적인 사건은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 칭찬, 역정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기록은 여기 발을 정자로 표시를 했죠. 발을 정자로 표시를 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묶음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든 사건 기록법의 개념이 일정 시간 내에 일어나는 개별적인 사건을 누가 기록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명칭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교수학습 현장을 어떻게 관찰하고 평가할까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A형 3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은 운이 좋았죠. 두 번째 지문은 내가 평소에 흘린 땀의 결과라고 생각해. 이렇게 A, B의 귀인 유형을 와이너의 귀인 이론에 근거하여 세 가지 차원으로 각각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와이너의 귀인 이론은 동기 측면에서 또 매우 중요한 이론이고요. 교육학 논술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에서 계속 반복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와이너의 귀인 이론에 대해서 제가 지금의 표현으로는 할 말 하 아니라고 하는데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학술적인 측면에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이너의 귀인 이론은 노력으로 귀인을 할 때 후속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그 원인을 어떻게 돌려냐에 따라서 후속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론이잖아요. 결론은 이제 노력으로 귀인할 때가 성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소는 능력, 누력, 운, 과제 난이도가 있고요. 차원은 인간성 차원, 그러니까 내적에서 오느냐 외적에서 오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안정성,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통제 가능성, 통제 가능하냐, 통제 불가능하냐 이걸 의미하고요. 각각의 요소가 각각의 차원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자 A는 뭐죠? 운이죠. 운. 여기 운이 나와 있잖아요. 운이 나와 있고 이 문제도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와이너의 귀인 이론의 요소와 차원을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이 이 요소에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차원 역시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의 차원은 내적인가요, 외적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외부에 있죠. 외적. 운은 안정적인가요, 불안정적인가요? 그렇죠. 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통제 가능. 운을 여러분들 스스로 통제할 수가 있나요? 통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불안정적이라고, 뭐 통제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노력인데요.
노력은 교과서에는 이제 지속적 노력, 일시적 노력이라고 뭐 나눠서 그거에 따라서 서로 차원을 달리하기도 하는데 저 일반적으로 노력이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내적인가요, 외적인가요? 내적이죠. 안정적이에요, 불안정적이에요, 노력은? 그렇죠. 노력은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 결과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와이너가 말한 게 뭔가 안정적이라는 건 변화하지 않잖아요. 잘 변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노력은 안정적일 수도 있고 불안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게 되면 이것이 좋아진다는 거죠. 현재는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한 노력이었지만 이것이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이제 안정적인 노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노력의 기본적인 속성은 불안정적이라는 거죠. 그 부분 알고 계셔서 통제 가능해요, 통제 불가능해요. 이 부분도 중요하죠. 노력은 내가 통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즉 노력은 불안정적이지만 내가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통제하면은 결과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노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적이고 불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으로 귀인했을 때 후속 결과를 성공으로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노력과 운은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노력으로 귀인했을 때 결과 좋아지는지 운으로 귀인했을 때 좋아지는지 제가 이 부분은 좀 드릴 말씀이 많거든요. 여튼 오늘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B형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스포츠 일탈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지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학생이 경기에 나가야 되는데 몸도 아프고 감기 몸살도 심하고 인대가 파열됐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면 출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이것도 일탈이라고 본 거죠. 이 휴자 코클리의 주장에 의하면 일단 일탈은 스포츠 규범에서는 이제 스포츠 규범이 그래프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된다고 하면 이 가운데 이 지금 일정 정상 범위에 있는 법만 스포츠 규범 내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부분은 과소동조가 되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과잉동조가 되는 겁니다. 이 과성동조는 규범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거고요. 과잉동조는 지나치게 몰입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스포츠에 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잉동조를 휴즈와 코클리는 4가지 규범으로 나눴어요. 몰입규범, 구분짓규범, 인내규범, 도전규범으로 나눴고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명칭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명칭의 개념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몰입규범은 경기에 헌신하거나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구분짓기 규범은 탁월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참가하는 게 아니라 아주 뛰어나게 탁월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인내 규범은 위험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인내하며 경기에 임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고통이 있어도 부상투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상투혼 발목에 뭐 압박분대 감고 머리에 이거 분대 감고 참석하는 거예요. 인내 규범. 딱 들어맞죠? 위에 지문과 근데 인내 규범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위험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경기에 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전 규범은 성공을 추구하기에 어떤 한계도 수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코치 선생님이 이거 뛰어넘을 수 있어. 너 이거 계속하면 너 이 능력 넘어갈 수 있는 거야. 한계를 극복해야 돼. 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이거 도전 규범이죠. 도전 규범이고 성공을 추구하기에 어떤 한계도 수용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휴즈와 코클리에 의하면 이러한 몰입규범, 구분짓규범, 인내규범, 도전규범이 일탈이라는 거예요. 스포츠 일탈, 과잉 동조에 의한 스포츠 일탈이라는 거.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 유래 정옥체육이었습니다.